안녕하세요. 2024 무교 감리당 대중지성 담임을 맡은 김주란입니다. 와. 네, 저는 목성의 전임 강사? 아니, 주요 강사? 공희숙입니다. 목성의 핵심이시죠. 이번에 모교 대중지성 주제가 불교 대 주역이잖아요. 근데 이 불교랑 주역 자체가 이미 되게 스케일이 엄청 큰 학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둘을 같이 공부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불경도 굉장히 심오하고 주역도 강대하고, 근데 이렇게 심오하고 강대한 것은 서로 통하는 지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스케일에 너무 압도가 되면 불경도 좀 언제까지 해야 되지? 막 이게 막막해. 주역도 그래 기초부터 해야 돼 이러면 막 앞이 너무 캄캄해지는 거야. 그래서 평생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이 심오한 것과 강대무변한 걸 한 번에 조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나아가도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이 이제 시야가 확 트이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새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 불교하고 주역을 같이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거꾸로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왜 따로 공부해? 옛날 선인들은 다 유불도 회통하시고 같이 공부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어쩌면 우리는 금수저는 아닌데 대신에 불교수저, 주역수저일 수도 있겠다. 주수저? 불수저? 왜냐면 저 좋은데? 중학교가 적선동에 있었어요, 선생님. 적선인 불교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오빠가 다니는 중학교는 양정중학교였는데, 양정이란 말은 또 주역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공기와 이 땅만큼이나 이 주역과 불교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미 이러기도 쉽지 않다. 이 상당히 끼워 맞추는 느낌인데. 아니야. 설득이 되네, 묘하게. 이 문화적 자산은 우리의 잠재력인 거죠. 아니, 왜냐면 서양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인도 사람, 혹은 중국은 좀 아닐 수도 있겠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니까. 근데 거기서 주역을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근데 우리는 그 두 개가 다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거의 최소 1600년? 2000년 거의 가까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부하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수저, 역수저 이거 개발해야겠다. 그냥 태어났는데 주역을 공부할 운명. 역수저. 이 인연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불수저와 역수저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 많이 왕림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너무 들이대면 안 되고. 다음. 약간 거만하게 하는 분위기인데요.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요즘 막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막 묻지마 칼부림 사건도 막 일어나고, 그래서 저도 되게 좀 불안하고 되게 막막하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근데 어떻게 이 불교랑 주역이 이런 좀 막막한 때에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핵심적인 질문이다, 정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 비관하거나 허무하거나 밖에 없어요. 도대체 출구가 없어 보이지 않나? 네. 막 뉴스를 보면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암담해.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내면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세상을 투영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면 우리는 지금 당군 일에 가장 편리한 시절, 그리고 가장 이제 역량이나 이제 양생 또는 이제 그런 의식주 측면에서 가장 넉넉한 시대인데 왜 우리는 이걸 하나도 누리질 못하지? 이제 이렇게 이제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깜깜한 거 안에서 막 길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지쳐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물러나서 봐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최소한 3000년을 한 번에 조망해야 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청년들뿐 아니라 중년이나 이제 노년층까지도 뭔가 이제 길을 잃고 정처가 없다. 이건 너무 공통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20세기에서 21세기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사용했던 지도는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더 이상 우리 삶을 추동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새로운 지도를 그려야 돼요. 이게 이제 시대의 미션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불경과 주역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길찾기를 한다. 이러면 막 설득되지.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굉장히 오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내가 공동체를 안 했으면 여전히 뭐 이제 좀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우면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 같아. 근데 공동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됐고 특히 최근 10년 동안 청년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제 트랜스 제너레이션을 했잖아요. 그게 나한테 굉장한 영감을 준 것 같아요.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마음에 엄청나게 공허함이 있어요. 막 거의 이거는 블랙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여기에 빛을 주려면 적당한 빛으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 정도 돼야 되고 불경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역 정도 돼야 돼. 이런 느낌을 받기 시작한 게 청년들이 다른 거는 되게 감동이 없고 뭐라고 할까 심드렁해. 다른 철학이나 뭐 이런 거 좀 하다가 말아. 뭐 정치 경제 이런 데는 아예 관심 없고 역사도 그렇고 다 반응이 없는데 스타니파타나 뭐 그 법구경을 읽으면 반응이 너무 있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한 잘 모르지만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믿을만해. 주역의 알고리즘은 정말 내 인생의 베이스가 될 만해. 뭐 이런 게 지금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하여튼 굉장히 이제 여기 가미당의 비전을 만드는데도 큰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저도 놀라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도 그렇지만 저번에도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중에 굉장히 허무해서 걱정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불교를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마음의 공허함이 좀 채워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진짜 안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거꾸로 힘을 받아서 여기 뭐가 있다. 공부를 진짜 그러니까 해야겠다. 이런 그동안 느낌. 막 엄청난 이제 지식하고 이제 정보 그리고 뭐 세상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주입이 됐는데 그게 절대 채워지지를 못했던 거지. 그리고 서비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그런 식의 어떤 언어나 관계 맺기에 좀 지친 게 있어서 이게 전혀 이렇게 스며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가 뭐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막 온갖 심리 상담도 다 하고 뭐 타로니 그 다음에 뭔가 점성술은 다 뗀 세대잖아 지금. 그리고 이제 최근이 MBTI로 이제 마음을 거기 이제 붙여서 이제 이것도 얼마 지나면 내가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찾아서 다니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유통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런 식의 힐링과 위로라는 게 사실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생명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략을 해놓고 계속 그냥 성공, 자본을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만 골몰했던 것이 난 그걸 좀 느낄 거야. 그게 너무 이제 지루하고 재미없고 지쳤어. 근데 다른 대안은 없는데 불경이나 주역을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전혀 다르다. 이제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철학이든 사상이든 인류학을 하다 보면 반드시 불교를 만나게 되고 반드시 주역을 만나게 돼요. 맞아요. 서양에서 서양 뭐 그 심리학이든 서양 경제학을 해도 만나게 돼 있거든. 이거는 뭐 필연적인 코스야.
그런데 이제 이것만이라면 좀 뭐랄까 이 우리 같은 이제 공동체나 대중지성에서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은 한참 뭐 이것저것 해서 나중에 이걸 배워야 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좀 아니었을 것 같아. 근데 청년들이 중간에 바로. 이거 없이 바로 접속을 하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정말 엄청난 간발을 받았어. 이 정도 돼야 청년들이 지금 길을 찾는다. 근데 중년도 길 찾기가 필요해요. 근데 중년도 선생님 준비가 안 되고 방황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노년도 근데 신기하게 정말 이렇게 바로 접속하는 걸 느끼거든요. 하여튼 뭔가 이거는 진짜 수천 년간 내려온 이거는 힘이에요. 인류의 아주 그 이제 최고의 자산이야. 예. 정신적 자산. 이거를 진짜. 적극 활용해서 그러니까 그 심오함과 그 광대함에 우리가 다 이제 거의 도달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그 어떤 그 옹달샘에서 물을 뜨듯이 그 아는 만큼 생명수가 된다는 거 이게 놀랍잖아. 이게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동양 고전만큼 실용적인 게 없다니까. 너무 실용적. 오늘의 맞아요. 일용한 양식 같아. 오늘 내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막 그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딱 한마디. 예. 바람과 연꽃과 사자처럼 뭐 이제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딱 다시 몸을 일으킬 수 있는. 진짜 우성유종 이거 얼마나 위안이 돼요. 나 너무 좋아. 난 무성유종. 어. 그래서 그런 주역의 언어들이 정말 세상에 그 요즘 뭐 왜 줄임말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청년들한테 그게 유행이 돼서 그 말 한마디로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는 기획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 이제 불교를 보니까 초기 불교, 대승 불교, 티베트 불교 이렇게 쭉 다 훑어보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쭉 다 보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불교 세미나랑 뭐 강의랑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불교에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너무 진짜 팔만대장경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서 정말 끝도 없더라고. 끝도. 이거는 진짜 태평양.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내가 태평양을 손에 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이런 느낌. 그래서 뭘 많이 헤엄을 쳤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이렇게 잡히지 않는 이런 상태를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자유롭게 막 이제 헤엄을 치고 이제 이 깊이와 넓이가 얼마인지 좀 가늠을 해 본 다음엔 이제 치밀하게 요거를 하나씩 그 마스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서야 이제 초기 경전, 대승,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불교에서 금강승이라는 이제 밀교의 진행 과정하고 그게 이제 중국하고 티벳, 몽골로 가면서 변환되는 게 이제 머릿속에 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전체를 이렇게 같이 딱 조망을 하면서 이거를 배우면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어떤 리듬을 타고 이렇게 변주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리한다고 우리가 뭐 깨달고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어떤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구나. 그래서 이런 어떤 아주 어떤 점에서 굉장히 기본 과정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보면 초기에서 여기까지 가면 전부 뭘 하는 대단한 과정이지만 애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막 그냥 여기저기서 이제 헤엄치다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훈련 과정을 좀 겪으면 훨씬 자신감이 붙는다고 보는 거죠. 그 주역은 보니까 개사전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 개사전은 어떤 공부인가요? 일단 주역을 보면 주역은 정말 고도의 상징이잖아요. 부호와 그리고 이제 짧은 문장으로 거기에 막 의미가 딱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좀 잘 모른다. 그러면 이게 이 안에 이게 있고 저게 있고 막 이거를 개사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리고 점치는 법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역에 있는 이 효는 어떻게 푼다 이런 리라이팅의 샘플까지. 그러니까 그것들이 개사전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전달이 안 됐으면 우리는 좀 딴 데서 헤매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시중에 있는 주역의 그 해설서들은 사실 개사전의 기반을 거의 한 7, 80%는 두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개사전 자체가 정말 최고의 명문이라고 최고의 해요. 한문으로 된 어. 최고의 문장이지. 예. 근데도 내용도 또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불교는 정말 이렇게 막 팔만대장경이라면 주역은 다 이렇게 압축. 콤팩트하게 압축해놨어요. 진짜. 그래서 들고 다니기가 오. 너무 좋아. 그래서 1년 동안 약간 내용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비슷한 듯 다른 듯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좀 뽑아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같이 개사전을 조금씩 읽으면 그 주역의 의미를 조금 이제 앞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는 게 개사전이고 본경을 이제 매주 읽어 나가는 건 이제 본 그 몸체를 이제 우리가 씹어 먹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재밌고 좋습니다. 의미가 정말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걸 같이 만날 수 있는 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 약간 불교랑 주역이 둘 다 조금 익숙하지 않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처음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좀 어떤 마음으로 하면 좋을까요? 원래 뭐든지 익숙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냥 질러야죠. 그리고 저는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있잖아요. 그거를 만나고 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좀 드니까 이 영상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운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잡아야죠. 그 용기만 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 똑같거든요, 누구나. 망설이고 걱정하는 건. 근데 용기를 내느냐 안 내느냐 차이가 그리고 없다. 내가 잘 못한다는 게 왜 뭐 그게 어떤 제약이 되지? 못하니까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정말 모를수록 내가 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게 되잖아. 그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 어린아이처럼 살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 근데 이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고 그럴 때의 설레임과 약간의 긴장, 호기심을 이거를 갖고 있어야 이 생명력이 정말 솟아나요. 그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가 몰라서 뭐 민폐를 끼치면 어쩌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내가 모를수록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건 절대 오해시다. 내가 모르고 못할수록 그거 자체가 다른 사람을 힐링시킨다. 이런 공덕을 쌓을 수 있는데 이런 걸 놓치면 안 되죠. 그러면 주희한테도 질문을 하나. 학인의 입장에서 목성 커리큘럼 보고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일단 커리큘럼도 커리큘럼인데 오늘 쌤들 얘기 듣고서는 약간 더 확신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내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거 아니야? 불교랑 내가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 뭔가 운이 풀리나 막 이런 거 아니야 너? 지금? 내가 어쩌다 이런 목성에 좀 되게 든든하다. 이 오. 길만 따라가면 그냥 뭘 하든 좀 되게 든든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좋아. 따라와. 네.